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랄까 수익을 내는 해였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2026년은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소유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메타마스크 같은 이런 거대 프로젝트들이 굳이 USDC나 USDT를 쓰는 대신에 직접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할까요? 결국 돈의 흐름이죠. 바로 그겁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끄는 두 핵심 설계자, 에테나와 엠제로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둘이 스테이블 코인의 판을 어떻게 새로 짜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 USDC나 USDT 같은 모델은요. 네네.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중앙 발행사가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거기서 나오는 연수 10억 달러의 이자 수익은 전부 발행사 몫이었죠. 그렇죠. 서클이나 테더가 다 가져가는. 네, 맞습니다. 생태계에 기여하는 지갑이나 앱, 심지어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는 그 수익에서 정말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생태계 참여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맞는 가치의 과실을 중앙 발행사가 독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결국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화이트 라벨이라던가 멀티 이슈어 모델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이제 코카콜라가 원액만 공급하고 전 세계 보틀러들이 각자 자기 브랜드로 콜라를 만들어 파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핵심 기술하고 유동성은 공유하되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붙여서 발행하고 또 그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플랫폼 시대를 이끄는 주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봐야겠네요. 먼저 에테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USD라는 정말 혁신적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테나의 시작은 분명 수익률이었어요. USD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 자체로 수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시장에 딱 증명해 보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에테나의 목표는 단일 코인의 성공을 넘어서 여러 블록체인과 디앱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 USD 모델은 처음 나왔을 때 델타 뉴트럴이라는 되게 복잡한 해칭 전략 때문에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논란을 딛고 어떻게 다른 프로젝트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레이어로 합장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바로 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에테나를 진화시킨 동력이 됐습니다. 단일 자산인 USD에만 의존하는 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테나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USD만 쓰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당신의 생태계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세요 라고 제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과 유동성을 다른 프로젝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제공하면서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B2B 모델로 피봇한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테나의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가이더리움과의 협력입니다. 메가이더리움이요? 네, 메가이더리움은 에테나의 기반 위에서 자신들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인 USDM을 출시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용자들이 메가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때 발생하는 그 가치가 USDC를 통해서 서클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아, 생태계 안에 남도록. 그렇죠. USDM을 통해서 온전히 생태계 내부에 남도록 하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프로토콜과 참여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거죠. 최근에는 수이 블록체인과도 협력하면서 멀티체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결국 에테나는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트너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에테나 연합을 구축하는 전략이군요. 네, 우리 인프라 위에서 당신만의 USD를 만드세요. 이런 모델로 진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접근법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좀 개방적인 수준에서 시도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엠제로 이야기죠.
정확합니다. 에테나는 엄선된 파트너들이랑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엠제로는 아예 누구나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공개 인프라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네. 엠제로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아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도구 상자랑 모든 참여자가 함께 쓰는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죠. 잠시만요. 누구나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마치 누구나 은행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 만든 코인 하나가 전체 엠제로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M0의 설계가 바로 그 지점을 고민한 결과물이에요. M0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규칙과 기술만 제공할 뿐이고요. 아,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브랜드, 리스크 관리 정책,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대한 책임, 이런 건 전적으로 발행 주체에게 있습니다. 아하. 즉, 메타마스크가 MUSD를 발행했다면 MUSD의 신뢰도는 메타마스크의 브랜드와 운영 능력이 담보하는 거고요. M0는 문제가 생긴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화벽을 다 설계해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M0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이고 그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안전은 각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지는 구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모든 차가 차선 구분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 M0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겉모습과 규칙은 달라도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유동성 풀을 공유하거든요. 아, 유동성 풀을 공유한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MUSD를 가지고 있고 진행자님께서 USDI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수십 개로 쪼개지는 파편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게 멀티 이슈어 모델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였을 텐데 그걸 해결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M0의 핵심 혁신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은 그럼 어떻게 확보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채와 같은 최고 등급의 실물 자산, RWA를 담보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 3-4%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발행 주체들이 프로그래밍해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요. 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네, 이 수익을 사용자에게 리워드로 줄 수도 있고 프로토콜 운용비로 쓸 수도 있고 특정 디파이 상품과 연동할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담보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수익 구조의 결합, 이게 M0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이론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인프라라는 개념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습니까? 이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역시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메타마스크 지갑이요. 네, 메타마스크. 자신들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인 MUSD를 바로 이 M0 인프라를 통해서 발행한 겁니다. 와, 이건 시장에 우리는 더 이상 USDC의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메타마스크의 참전은 이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 되겠네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AI 인프라 금융에 특화된 트레저리 담보 스테이블 코인 USDAI 그리고 크로스체인 브릿지 노블이 발행한 USDN도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술에 최적화된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렇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솔루션 기업인 문페이가 기업 고객들이 자체 브랜드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M0와 함께 출시했고요. 유명 지갑인 엑소더스, 심지어 소니의 블록체인 파트너 프로젝트까지 M0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생태계에 합류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군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네. 이들이 기존의 절대 강자인 USDC를 두고 M0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 결국 수익의 재분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메타마스크 MUSD 사례를 보면 그 구조가 명확히 보일 것 같아요. MUSD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 모델이었다면 MUSD 담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중앙 발행사, 예를 들면 서클 같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M0 모델에서는 다릅니다. 이 수익의 분배 구조를 메타마스크가 직접 설계할 수 있거든요. 잠재적으로는 그 수익의 일부를 지갑 운영사인 메타마스크가 가져가고 또 다른 일부는 MUSD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리워드로 돌려주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동안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금융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그 숨겨진 수익이 이제는 그 인프라를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기여한 참여자들이 그 과실을 정당하게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USDC 대신 M0 같은 인프라를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돈의 흐름이 중앙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로 말 그대로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2026년의 시장 환경과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실물 자산 RWA 토큰화가 대세가 되면서 더 다양한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니어스 법처럼 기존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나오면서 중앙화된 단위 코인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RWA 시장이 커질수록 부동산, 미술품, 탄소 배출권 같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M0 같은 플랫폼은 이런 다양한 수요를 아주 유연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죠. 또 규제는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화된 단일 코인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동시에 맞추기 어렵지만 플랫폼 모델은 각 발행 주체가 자신의 관할권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흐름이 기존 강자인 서클이나 테더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신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앉아서 시장 점유율 뺏기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서클도 최근에 멀티 이슈어 USDC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정말요? 네, 즉 다른 금융기관들이 서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로 US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그들도 이 플랫폼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미 중앙화된 수익 모델에 깊이 익숙해진 그들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변신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 이상 어떤 단일 코인이 최고냐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과 인프라의 대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테나와 M0 두 모델의 전략적 차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두 모델의 지향점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에테나는 수익 창출 능력과 조합 가능성, 이걸 핵심 무기로 삼아서 엄선된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레이어로 묶어내는 전략입니다. 잘 관리된 프리미엄 연합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것에 가깝죠. 반면에 M0는 빌더를 위한 완전한 개방형 인프라에 집중합니다. M 맞춤형 설계, 체인 간 상호 운용성, 그리고 공유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직접적인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각자의 철학과 방식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모델 모두 향후 2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공급량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거든요. 와. 아마 서로의 시장을 뺏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USDC와 USDT가 장악하고 있는 기존 시장을 가져오면서 전체 시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공존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덕분에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더 많은 참여자에게 기회가 열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네. 만약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서클이나 테더 같은 거대 발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쓰는 지갑이나 앱 혹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큰 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